그 민계식 회장님께서 이게 정말 많은 얘기를 준비하시고 또 그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민계식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구체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 가지 우선은 이렇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그 중국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대국 옆에 있어서 이놈들이 또 병정을 해느냐는 것처럼 침공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랬는데 결론이 하나 딱 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얘기를 했죠. 똑같아요. 국력의 5분의 1만 우리가 중국의 5분의 1의 국력만 유지하면 중국이 절대로 침공을 못해요. 중국도 약점이 많죠. 중국의 최대의 약점은 사실은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때문에 중국이 옛날 전초 전국 시대처럼 7개 나라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차이가 너무 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중국을 삥 둘러싸는 나라가 쌓고 있는 나라가 전부 중국의 적대적이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시피 해요. 월남이 중국의 우호적입니까? 국경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라 그러죠. 월남. 인도가 우호적이에요. 저기 카자흐스탄이 뭐니 그런 데가 우호적입니까? 전부 신장이라 그러나요? 그 마호메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데 그런 데가 중국에 호시탐탐하죠. 독립하려고 티벳이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면 5분의 1 국력 가지고 중국을 방어할 수가 있고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측면고벽 이런 거 다 땅하라 찾아가고 독립해라 뭐라 하면 중국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의 국력을 계속 유지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조한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이제 직접 좀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제 전공 분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그 산업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9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쨌든 그 선진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정부 정책이 이제 좀 적당한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 그것이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국제적인 경쟁력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업계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계속 어쨌든 앞으로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국가나 어떤 산업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고쳐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계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인류 제품은 세계 인류. 그게 제 모토예요. 그리고 세계 1등 상품 그거를 계속 만들었어요. 뭘 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뭘 개발하자 뭐 하자 그러면 예 우리가 그걸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서양에서는 했니 안 했니? 했죠. 넌 서양 사람보다 못하냐? 가만히 있어요. 또 뭘 개발하자 어쩌자 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너 일본 사람은 이걸 했냐 안 했냐? 했죠. 넌 일본 사람보다 못하구나. 아주 쪽발이보다도.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왜 못하냐?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산업계로 간다면은 좀 조선 불황인데 이걸 얼마든지 일으킬 자신 있어요. 시장을 창출하면 돼요. 저는 불경기가 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어요.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보다 한 20%, 15%, 20% 성능이 우수한 걸 만들면 다른 배들이 경쟁이 안 돼요.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 오는 건 제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몰상식한 짓을 하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서름을 많이 당하는 게 조선산업하고 섬유산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모이기만 하면 조선산업과 섬유산업은 이 사형산업, 퇴폐산업, 그래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제발 사형산업이라는, 점점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자꾸 정부에다가 사형산업이라는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굴뚝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조선소에 굴뚝이 어딨냐? 이거 청정산업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전통산업이라 그래요. 전통산업. 그런데 세계 인류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더 훨씬 쉽게 압도적인 인류가 될 수가 있었죠. 뭐 정부에서 안 도와줘도 제가 정부에다 그래서 니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나 있어라. 그런데 섬유산업은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도 세계 5위예요. 세계 2위까지 갔다가 5위가 됐는데 디자인이다, 뭐 품질이다, 무슨 제도다.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세계 1, 2위 할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부터. 네. 산업이 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배영우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서 우리 회장님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잘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장님께서 연세가 지금 어찌 된지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뜻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가 대탕트를 넘어서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돼 있고, 그래서 이때 바라보는 회장님의 그 의견, 고견이라, 그 다음에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민족이 당하고 있는 주변 애교, 국제 정세에서 한민족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통일 이후, 현재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방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통일 정책을 어떻게 하고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지 제가 그거 제 나름대로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그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남북 간의 교류, 화해 이건 좋아요. 좋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들이 아까 그렇게 조산했다는 아들이 뭐 정상적으로 장성해가지고 지금 미국 해병대 중령입니다. 용감해요. 이 자식이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 2번이나 참전하고 아주 미국 해병대로서 프라이드가 강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일을 당해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런 얘기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우리가 팀 스피릿 훈련했습니다. 포항에 와서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합동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전투기 조종사 하다가 지금은 정보부 인텔리전트에서 일을 해요. 근데 95년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곧 붕괴한다. 그리고 붕괴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중국,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유엔 평화유지군 그걸 제안을 했어요. 중국은 노하고 러시아는 예스 해가지고 모라디보스톡에서 미국과 러시아 해병대가 합동훈련을 했답니다. 그놈 말로는.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해도 남한에서는 못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평화유지군이 가야죠.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조중오 조약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십니까? 한미동맹보다 10배, 100배 강력한 조약이에요. 조중우호 조약은 군사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할 때도 얼마든지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붕괴 조짐이 있다, 치안이 불안하다 하면 중공군이 들어와요. 지금 압록강 소만강변에 20개 사단이 포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오면 임자예요. 이걸 막아야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전면전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협박을 해야 해요, 중국에. 그 사이에 평화유지는 유엔 평화유지는 가야 해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토적인 야심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가 굉장히 외교관이면서도 직설적인데 우리 회사에 초청해가지고 밤새고 토론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한테도 확인한 바지만 미국이 영토적인 야심은 없어요. 단지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전선이에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책이 본토에서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차이나, 미국의 그 적성 국가들 다 막아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몰라요. 이제 그 북한하고 교류하고 이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거를 그런 봉쇄 작전을 계속했으면 벌써 망했죠. 그래서 우리 저 아들놈 얘기가 300만이 아사할 때 굶어 죽을 때 그 다음에 북한은 아주 붕괴하게 돼 있었다.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퍼져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내가 아주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나나? 우리가 교전하더라도 만일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이라든가 무기 도입, 군사 체제, 병역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면서 해야죠. 뭐라 그러면 아니 그거는 비단 북한 너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 우리가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는 국방을 해야 한다 하고 거기서 우리는 해야죠. 그러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많은 소리 안 하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남북 독립되면 자연히 핵보유국이 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도하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냥 안 되는 소리죠. 네. 뻔하잖아요. 네. 제가 7호학번이고요.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중국식 민주주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놓으셨는데 중국식 민주주의 아까 이제 질문하셨을 때 중국식 민주주의의 그 어떤 그러니까 지도자 양성 과정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 중국식 제왕적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우중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엘리트들 중에서 이렇게 또 선발을 하는 그런 선발 방법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거 조금 더 얘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설 하나 썼거든요. 그 대한제국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그런 조중 그 협약 같은 거 제가 거기다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 제일 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되면 혼란될수록 중국이 더 북한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좀 연착륙을 해가지고 우리 그쪽에 먹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한번 그것도 우리 선배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국가정책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겠고 한 가지 참고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북한을 여러 번 갔어요. 간 이유가 현대에 있었으니까 명예회장님이 북한 청진에다가 조선소를 세우자 그래요. 자꾸 수의조선소. 제가 그걸 철저히 안 됩니다. 저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저 명예회장님보다도 그 아드님이 그런 걸 정치하시는 분이 그런 거 했다가는 안 됩니다. 흠이 되면 그거 두고 후환이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고. 그 쫓아내면 쫓아내라고 그러고 저는 반대를 많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쫓아내지는 않더군요.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근데 북한에 여러 번 갔는데 수리조선소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더니 그분은 못마땅하면 아래로 쳐다보지 이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 번 그러는 걸 가서 보고로 와라. 그래서 안 갈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갔다 오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한번 가서 안내인이 있어요. 안내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북한에 언론에 자유가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남한에는 물론 언론 자유가 있는데 너 북한에 언론 자유가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김대중 대통령 개새끼다 3번 했을 테니까 넌 그 다음에 김정일 개새끼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 개새끼다 하고 이제 먼 산 모르고 세 번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봤더니 없어졌어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 북한에다가 제가 수리조선 짓는 걸 왜 이렇게 반대했냐면 왜 그러냐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게 수리조선소가 됩니까? 그거 군함짓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알아. 끄떡끄떡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 말이 없어요. 근데 북한에 가면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중국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 지금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는 있지만 중국 하나가 살 길이다 그러고는 있지만 중국이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게요. 다른 얘기가 복잡해. 네. 또 다른 질문에 답이 너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과정으로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치은이라고 합니다. 그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강연 도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강연 도중에 국민 의식과 국민성을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성이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이런 국민성과 국민 의식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성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국민성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뻔하지. 우리가 남 배려합니까? 나 잘 살면 되고 나 편하면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또 페어플레이를 합니까 우리가? 제가 운동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운동은 규칙을 지켜야 하잖아요. 운동 중에서도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이유가 달리기가 제일 간단한 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잘 뛰면 돼요. 그런데 그 야당 여당이 있지만 야당에서 좋은 정책을 넣으면 그건 수용했다고 뭐 창피될 게 뭐 있어요. 떳떳하게 얘기하고 용감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고 비겁하죠. 그러니까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플레이를 합니까? 네 편 내 편만 가르지. 넌 저기지만 참 그건 옳다. 그런 소리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또 대국 쪽이면은 그게 뻔하지. 우리가 일본의 명치유신을 보세요. 명치유신을 보면 저기 사스마 그쪽에 조그만 번 2개가 합쳐가지고 명치유신을 시작을 했는데 에도에 있던 막부군이 무력의 10배를 강했어요. 만일 저항을 하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그랬으면 명치유신 일으킨 군이 소위 지사군이라는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막부의 마지막 저 장군이죠, 쇼군이죠. 그 요시노부라는 사람이 대종봉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체를 저희 천황한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큰 전쟁 없이.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좀 반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소한 전쟁을 있었습니다만 금방 명치유신이 성공을 했거든요. 대국적이죠. 대국적인 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대원군이 집권한 거하고 명치유신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애인데 일부는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고 갖고 와서 막 한포 사격을 하고 위협 사격을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전쟁에 주는 것은 억울하지만 적에 우수하는 건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유학생을 막 보냈어요. 적이라도 잘하는 건 배워야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세국 차라리 신미양이와 병인양에서 우리가 졌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이긴 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뭐 뱀의 와서 오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탄약 떨어지고 그냥 가버린 거지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답답하죠. 예? 아무리 적이라도 그룹 경쟁자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하고 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걸 보면 뻔히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럼 국민성은 어떻게 개조하느냐?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해요. 첫째, 국가 원수가 해야 해요. 두 번째, 교육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전교조육 같은 건 정말 나눠 말아먹는 망치는 교육 아니에요? 국가 원수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 3박자가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대 해가지고는 안 돼요. 두 세대, 세 대에 내려가야 국민성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가지 국민성만 바꾸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1등 국민이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적극적이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요? 정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주 참 특이한 점이 정이에요. 정. 영어로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게 정입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없어요. 영어에는 그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이 많아요. 자, 그 이 장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